안녕하세요. 호소다 마모루 입니다. 호소다 마모루です。今晩、皆さんの目の前に来れてとても嬉しいで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호소다 마모루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년 전에 감독님이 늑대아이 때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그 상황이셔서 못 오셨다고 하고요. 6년 전에 그 서머워즈 때 내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행사를 맡았었는데요. 그때 감독님의 첫인상은 코마테치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너무 따뜻하고 겸손하시고 친절하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던 행사였는데 6년 만에 감독님 오늘 다시 뵙고 보니까 렌 같으세요. 네, 너무 많이 달라지시고 멋있어지셔서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すごいかっこよくなりましたよ. 이동진 평론가님도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역시 가는 말이 고와요. 네. 감독님 사실 지난 4편의 영화가 일본에서도 점점점 큰 반응을 얻고 있어서 사실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 때는 일본에서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작품 평가가 좋았지만 근데 그 다음 영화 최근 영화는 감독님 영화 중에 괴물의 아이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둬서 4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늑대아이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에서도 팬이 급속도로 늘어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아마도 팬층이 단단한 걸로만 따진다면 일본을 제외하면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의 팬이 제일 많은 데가 한국이 아닐까 싶은데 한국 감독님 팬들에게 잠깐 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いや、本当ね、すごいたくさん見てくれて嬉しいです。本当日本以外ですと世界中で一番僕らの作品を見てくれてるのが韓国の皆さんだと思うんで、それは本当に嬉しいですね。何かやっぱりこの作品のいいところをしっかり受け止めて感じ取ってくださって本当に嬉しいです。 정말로 저희 작품을 일본 이외에서는 가장 많은 관객이 봐주신 나라가 한국이라고 들었고요. 늑대아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국 분들이 저희 작품을 마음으로 느끼고 잘 이해해 주셨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독님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치즈라는 곳인데요. 2006년도에 이제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이후부터 정확히 3년 단위로 지금 영화가 꼬박꼬박 나와서 사실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스튜디오에서 엄청 성실을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요. 정확히 또 이번에 약속을 지키셔서 늑대아이 이후에 3년 만에 또 이번 영화가 나오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일 텐데 이게 어떻게 이런 빠른 작업이 가능하신지부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これはね、映画っていうのは一本一本なんで、やはり前の作品が、ヒットして、それで初めて次の作品が作れるんですね。だから化け物の子ができたのは狼子供を見てくださったお客さんのおかげ、狼子供ができたのはサマーウズを見てくださったお客さんのおかげ、サマーウズができたのは時をかける少女を見てくれたお客さんのおかげという感じです。 사실 영화라는 것은 각 한 편 한 편씩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괴물의 아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늑대아이를 성공했기 때문이고 늑대아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썸머워즈가 있었기 때문이고 썸머워즈 이전에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잘 되었기 때문에 계속 영화를 만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한 편 한 편 만들어질 때마다 그 전작이 잘 되고 나서 영화 그 다음 기획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덕택에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들 때 이제 굉장히 큰 개인적으로 사건이 있으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늑대아이를 만들고 난 직후에 아드님을 등남을 하셔서 아버지가 되신 첫 아이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지금은 아이가 3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착상하신 영화가 이 영화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저한테는 이제 더군다나 영화의 내용하고 연결돼서 굉장히 애틋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そうですね。この映画はね、やっぱり狼子供の雨と雪とやっぱり連続性があると思ってますね。狼子供は
本当の親子ですけども、化け物の子はこう、子供と疑似父というかね、本当の親子じゃない。でも両方ともやっぱりその親子っていうのがどういうふうな絆で結ばれてるかっていうふうなことの映画だと思います。やっぱりそのきっかけっていうのは自分の子供ができて、その子が世の中に出ていろんな恵まれた縁に恵まれるといいなっていうふうに、願って作ったのがこの作品ですね。 예, 실제로 늑대아이와 이 괴물의 아이는 굉장히 연속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늑대아이는 실제 부모 자식의 관계를 그려내었고, 또 이번 괴물의 아이에서는 양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아버지는 아니지만 쿠마테츠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혈연 관계이건 아니건 간에 부모 자식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어떤 부모건 아주 중요하며 그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식으로 연을 맺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이번 괴물의 아이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나의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번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 계속 느껴지는 것은 이 다음 세대, 자식 세대를 향한 그 아버지 세대들, 부모 세대들의 어떤 근심이나 기대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 굉장히 잘 녹아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늑대아이랑 이 영화가 상당히 이제 서로 쌍을 이루고 같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감독님이 부모님이 되실 거를 아직 실현되지 않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늑대아이처럼 굉장히 부모가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영화를 만드셨는데, 그 이후에 아이를 정작 얻고 나서는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부모의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아이의 10대 아이의 어떤 그 자라는 과정, 성장 영화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해서 그 두 영화가 그렇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 부쩍 흥미롭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そうですね。いやでもね、まだね、うちの子は3歳なんですけど、まだ自分は親になってるのかどうかまだ分かんないな。これから今まだね、奥さんのアシスタントっていう感じですよ。もう全然まだまだ。사실 그 태어난 아이가 이제 만 3세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대로 아버지가 되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부모로서는 아내의 어시스턴트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だから形だけは違いになったっていう現実と、でもやっぱりこうなるべく、子供にとってちゃんとしたっていうかな、父親の役目を果たしたいっていう希望とかないまぜになってるような気がしますね。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인데 현실로 있어서 제가 제대로 아버지가 되었는지 어떤지 굉장히 좀 잘 모르겠다는 면도 있고,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나의 아이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아버지인지, 그러나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이러한 감정들이 섞여서 이 작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훌륭한 감독들이 이렇게 아이가 생기는 순간에 영화 세계가 달라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팀 버튼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아들을 얻었을 때 만든 영화가 빅피쉬라는 영화고요. 로베르트 로드리게스 같은 그 피범벅인 폭력 영화를 만들던 사람이 스파이 하드 같은 귀여운 아동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도 아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감독님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감독님 영화에서 가장 강한 캐릭터가 아마 쿠마테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고 나면 좀 커서 그렇지 우리말로 몽철이라고 하던데요. 네, 몽철군 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지 않습니까? 이 쿠마테츠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감독님께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これ多分きっかけとしてね、狼子供の時にクマが出てきてるんですよね。母グマが出てきてるんですけど、でシーンを、描くのにクマのことについて調べたんですよね。で調べてる間にすごくやっぱりこう魅力的、クマっていうのは魅力的な動物だなってこう改めて思って、今度は主人公にし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んですよね。
늑대아이를 만들 때 사실은 그 늑대아이의 어미곰이 나오는데 어미곰을 그려내기 위해서 곰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조사를 하는 사이에 곰이 매우 매력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영화를 만들게 되면 곰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늑대아이를 보시면 주인공이 산에서 이 곰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무서움을 느끼는데 잠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곰조차 그냥 그 새끼 곰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 보살펴주는 부모 곰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역시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맥락으로 영화 속에서 등장하거든요. 그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쿠마테츠랑 관련해서 영화에서 무척이나 흥미로운 게 사실 일반적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수장 자리를 두고 둘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호젠이 있고 하나는 쿠마테츠가 있는데 이호젠은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고 거기다가 능력도 갖췄고 훌륭한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호젠을 주인공으로 택하지 않고 저렇게 말썽 많고 뭐 제자도 하나도 없고 문제 많고 그런 쿠마테츠를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저한테는 흥미로운 건데 왜 이호젠이 아니라 쿠마테츠를 주인공으로 삼으셨는지. 僕はやっぱりね、人物としてはやっぱりこう立派な人もそれは立派だなと思うんだけど、魅力的だなと思うのはあんまり立派じゃない人が好きだなと思うんですね。例えば時をかける少女の誠っていう女の子は全然立派じゃない女の子だし、でも立派じゃないからこそ主人公をたる資格があると思ってるんですね。狼子供の花も本に頼ってばっかりいる人ですし、こう今回の九太にしても熊徹にしてもこうなんか未熟な人がこうちょっと変化していくところっていうのかな、ちょっとだけこう半歩前に進むところが見たいってすごく思うんですよね。 사실 저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훌륭한 인물을 보면 훌륭하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매력적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별로 훌륭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느낍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 나오는 주인공이 마코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뛰어난 여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인물일수록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늑대아이의 어머니인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아이들을 키우게 되고요. 큐타나 쿠마테츠도 사실은 미숙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미숙한 인간일수록 변화를 보여줄 수 있게 되고 저는 그런 미숙한 어떤 인물이 반발자국 정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사실 그동안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서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목소리 연기하는 배우들을 상상한 적이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는 그게 계속 떠올라서 무척이나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사실 일본 그동안 국내에서 개봉한 일본 영화 중에 가장 많은 영화에서 주연한 배우가 아마 야쿠쇼코지 씨 아닌가 싶은데 쿠마테츠 연기를 하셨죠. 그리고 또 뭐 미야자키 아오이가 아주 아름다운 여배우이시지만 이 큐타의 어린 시절을 목소리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목소리 연기로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던 건 돼지 캐릭터인 샤큐로 나오는 릴리 프랭크 씨인데 릴리 프랭크 씨의 영화를 제가 많이 봤는데 저렇게 목소리 좋은지 몰랐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얼굴을 가진 돼지 얼굴인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런 목소리 연기로도 이 영화를 보는 굉장히 큰 재미가 있는 이례적인 그런 일본 영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이런 배우들하고 같이 작업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ここはね、特にやっぱりこう宮崎あおいさんね、狼子供でも主演だし、今回の映画でも主演だしね、何かやっぱり宮崎あおいさんの声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主人公の声ですよね。なんか揺るがない芯の通った絶対どんな困難があっても負けない感じのなんかこうちょっと聞いたらすぐにこの人は主人公だなって分かるような声だなと思います。役者小井さんもね同じように一言喋ったらこの人は主人公だ、信用できる人だ、気持ちを預けていい人だっていうふうに思うような声の人です。まあだからこそ彼は日本のね代表する俳優さんだと思いますけども。
예, 미야자키 아오이 씨 같은 경우는 늑대아이에서도 주연의 목소리 출연을 해주셨고 이번에도 그 큐타의 목소리 어린 시절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미야자키 아오이 씨의 목소리는 딱 주인공의 목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고 심지가 곱고 안정되어 있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야자키 아오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 주인공이로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야쿠쇼코지 씨도 마찬가지로 누가 들어도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아 저분이 주연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누가 들어도 기댈 수 있는 그런 목소리이기 때문에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배우가 되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ちょっとそうリリーさんについてリリーさんはねずっと僕10年以上前にリリーさんがラジオ番組をやっててその時からすごくいい声だなとでファンだったんですよ。でいつかアニメに出てほしいなとずっとね思い続けていたんですよね。だからすごくリーさんの声をいい声だって言ってくれて嬉しいですよ。なぜか僕が아까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릴리 프랭키 씨의 목소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저는 한 10년도 더 전에 라디오에서 릴리 프랭키 씨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좋은 목소리라는 생각을 했고 언젠가는 내가 꼭 애니메이션에 목소리 출연으로 그를 캐스팅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성사가 되었는데 아까 평론가님께서 릴리 프랭키 씨의 목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 듣고 제가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런 목소리로 얘기하면 전부 다 설득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의 목소리였고요. 구마테츠의 극중 캐릭터 더군다나 야쿠쇼코지 씨가 이제 연기하는 그 목소리를 상상하면서 보게 되면 사실 일본 배우로 일본 영화 역사상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배우가 미분의 도시로라는 배우인데 그 배우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뭐 7인의 사무라이나 라쇼몽이나 이런 데 나왔던 배우죠. 그래서 이제 무척이나 흥미로운 점도 있었는데요. 이제 감독님의 영화들 전편을 다 좋아하는 그런 팬의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드린다면, 괴물의 아이까지 보니까 감독님께서 좋아하시는 어떤 패턴들 같은 것이 보이는 것 같아서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 두어 개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감독님의 영화들, 장편 영화들에서 이제 남녀 주인공이 나올 때 여주인공은 그냥 닌겐입니다. 그러니까 난 닌겐 아니고 닌겐이고요. 평범한 인간이면서 다만 좀 약간 독특한 그런 뭐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그런 여성이지만 그냥 평범한 인간이죠. 근데 남성 캐릭터는 아닙니다. 하나같이 다 뭐 늑대라거나 늑대아에 등장하는 혹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보면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뭐 지금 이 영화를 보시면 아예 인간이지만 사실상 괴물들의 나라에서 성장한 그런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주인공은 굉장히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한 축에 꿰일 정도로 어떤 그런 비슷한 그런 평범한 여성상을 고르시는데 이 남자들은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고르시는데 그런 설정을 즐기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ね、それはね、なんでかな。왜 그럴까요? なんかわかんないけどね、アニメの世界って日本のアニメの世界って女の子がね活躍する映画が多いんですよね。まあ代表的なのはもちろん宮崎さんの映画ですよ。で僕はなんかそういうなんかこう女の子が活躍するだけじゃなくてね、男も活躍してい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ことをなんかどっかで思ってるのかもしれないな。だから割合こう宮崎さんが女の子をねスーパーヒーローに描くんだったら、いやそんな対抗意識で作ってんのかな、よくわからないな。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 세계를 보면은 여성 주인공이 활약하는 영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작품들에서 여자 캐릭터가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는 그런 꼭 이렇게 여자아이가 혹은 여성이 활약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품고 있는 것 같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남자를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다, 남자를 활약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야자키 감독님 작품에서 여자가 슈퍼히어로인데 꼭 그래야 하나 하는 약간의 반항심 같은 것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모노노 게임에나 뭐 마녀 배자고 키키나 뭐 수많은 주인공들이 있죠. 네.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감독님께 여쭤보면 감독님 영화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는데 영화가 이렇게 평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가 한 후반부에 들면 갑자기 영화가 또 다른 세계로 점프를 하면서 이야기가 폭주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럴 때 감독님 영화 속에 다루는 공간은 두 가지 공간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인간이 사는 현실의 세계인데 그것도 극사실주의적으로 굉장히 그림체를 공들여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어떤 환상의 세계가 있을 텐데 감독님 영화를 보고 나면 항상 느끼는 편안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를 이번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다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이 네 편의 장편 영화가 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결국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얘기인데 늑대아이와 이 괴물의 아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아들의 경우에는 결국 친아버지한테 돌아가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보면 아메라는 아들이 인간의 사이에서 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서 야생으로 돌아가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고요. 여기서도 결국은 저쯤 되면 저 같으면 사실은 코마테 씨랑 살아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음 수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놈의 수능이 뭐라고 대학교를 시험을 치겠다고 굳이 돌아와서 이렇게 본래 이혼했던 아버지 품에 안기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두 편 모두 원래 친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얘기라는 거죠. 이게 혹시 감독님의 최근 지난 4, 5년 사이에 겪으셨던 아버지가 되신 경험하고 관련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를 짐작하고 계시는지. これはね、化け物の子に関しては2つありますよね。一郎彦っていうのは多分あの映画の後は硫黄泉とね一緒に生きていくんだと思うんですよ。で、キュータと硫黄泉っていうのはもうほとんど同一人物っていうか表裏一体の関係で鏡のような関係ですよね。で一方では、重点街を選ぶ一郎彦がいればもう一方の主人公はやっぱり現実に戻ってきてほしい。やっぱりそれぞれがどちらがいい悪いじゃなくてどちらもあり得るってことを言いたいんじゃないかな。どうですか? 일단 괴물의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치로 이코가 나오잖아요. 큐타와 굉장히 상반되기도 하면서 유사하기도 한 그런 이치로 이코는 아마도 이 영화가 끝난 그 이후의 이야기에서 이호젠과 함께 주텐가이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큐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치로 이코와 큐타는 표리일체적인 아주 동일 인물 같은 혹은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인물은 주텐가이에서 계속 살아가고 한 인물은 본인의 원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어느 것이 답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느 쪽이건 길이 있다, 어느 쪽이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양쪽 다를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확실히 그러네요. 네. 사실 영화의 감독 영화들을 보면 그 영화 전체도 너무 아름답고 인상적이지만 특정 장면들을 잊지 못하게 되죠.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도 이렇게 막 달려갈 때 프레임 바깥으로 밀려가다가 다시 막 그걸 따라잡는 장면을 표현하신 장면이라든지 늑대아이에서 그 반 교실을 가지고 진급하는 것을 하나의 쇼트 안에서 긴 세월을 묘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저는 아름답고도 신비하게 감독 영화를 기억하는 장면들인데요. 이 영화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지금 떠오르는 장면은 감독님은 어떤 이렇게 그림 이렇게 하나의 그 쇼트를 만들어내실 때 프레임 바깥에서 안으로 인물을 집어넣을 것이냐 안에서 바깥으로 내보내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하신다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금 들었습니다. 아버지 만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저를 기억하시냐고 처음 물어봤을 때 아버지는 기억을 못하죠. 그 순간 아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카메라가 따라서 패닝을 하죠. 그래서 아들을 비춰주면 아버지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순간 뒤늦게 아들이라는 걸 알아챈 아버지가 프레임 바깥에서 보이스오버로 소리를 내게 되면 그 순간 그 아버지가 달려들어와서 프레임 안으로 딱 뛰어들어서 아들을 격정적으로 껴안는 장면인데 저는 진짜 울 뻔했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고요. 그 장면을 그냥 그런 패닝과 프레임 인아웃을 없었다면 아마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레임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달려오니까 그것 자체가 인물의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 아들과 내가 그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하고 내가 저 아들과 관계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어떤 의지의 실현처럼 보여서
그 프레임 인앤아웃 장면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이걸 포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가 감독님 영화에서 가장 카메라 워크가 많은 장면처럼 저한테는 보여요. 이전 같으면은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고 표현했을 그런 그림들을 이 영화에서는 뭐 특히 그 큐타의 시점 쇼트라든지 뭐 이런 장면들을 포함해서 카메라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 그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훌륭한 장면들이 많은데 그런 이 영화만의 어떤 그 만드는 방식의 특색 이런 거에 대한 감독님의 의도, 생각 이런 걸 듣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今回やっぱアクション映画だからね、すごい狼子供よりもたくさんカットをこう使おうと思ったんですよ。狼子供は全部のカットで1100カットぐらいなんですね。で対して化け物の子はね1500以上のカットがあります。時間は同じ時間なんですけども、両作品とも2時間ちょっと弱ぐらいの2時間をちょっと切るぐらいなんですけども、カット数がね全然違うんですよ。だからね、本当はさっきおっしゃったようにお父さんのところのパンのカットもああいうちょっと表現主義的なところはねやめよ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今回化け物の子ではねもっとカット数多く使おうと思ってたから、でもまあついついやっちゃったんだな。なんかねああいうちょっとこう表現主義的にパンでちょっとこう映画的な、パンニングを作るのをねまあついやってしまったんですよ。 이번 괴물의 아이는 액션 영화이기 때문에 늑대아이와는 좀 다른 면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늑대아이의 경우 컷이 1100컷 정도 있었고 늑대아이 때보다는 많은 컷을 사용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괴물의 아이는 1500컷 이상이 사용되었고요. 사실 영화의 러닝타임은 거의 똑같습니다. 두 작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 컷 러닝타임은 같은데 컷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촬영에 있어서 많은 카메라웍을 썼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버지를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표현주의적인 것은 별로 안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하지만 이번 작품은 좀 다르고 액션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건 관두자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찍다 보니 역시 그런 표현주의적인 영화적인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내키는 대로 했습니다. 저 같은 팬을 위해서 앞으로 자제하지 말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독님께 이제 마지막 한두 질문 드리고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작법 이야기를 하셨고요. 근데 사실은 괴물의 아이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호소다 마모루의 세계구나. 예를 들어서 저는 감독님이 애니메이션에서 여름이라는 계절을 가장 잘 묘사하는 그런 감독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도 영화가 여름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좋은데 감독님 입장에서는 어쨌건 반복을 싫어하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좀 더 스피디하고 그런 작법을 제외하고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전의 영화하고 다르게 이 영화는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어떤 원칙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건지. やっぱ毎回作る時にテーマ、技術的なテーマがあるんですね。狼子供ではね、自然を動かそうっていうのがテーマでした。だから嵐が来るから嵐で揺れる森とか、風に揺れる田んぼとか、草花とかってことをやろうっていうのがテーマでした。今回の化け物の子は何がテーマって、もうズバリモブですよ。たくさんの人がいるっていうことを、こうどう表現するか。それはやっぱりこう内容とやっぱりこう技術っていうのが、一致してるっていうのがいいと思うので、やはり今回はねすごいやっぱこう、闘牛場みたいなところにたくさん化け物たちがいましたけども、ああいうところもやっぱりすごくみんな一人一人、動かしましたし、やっぱ渋谷の街っていうのもすごくたくさんの人をね、描いてすごくこう現実の渋谷を感じれるようにしたり、もうずっとこうやっぱりそのコンセプトをやっぱりこう内容と一致させるっていうことを一生懸命やりましたね。
제가 매번 영화를 만들 때마다 그 영화만의 특수한 테마를 정해놓고 만드는데요. 늑대아이를 만들 때에는 자연을 움직이자라는 것을 기본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폭풍우가 불 때 흔들리는 풀, 나무, 잎사귀, 밭 이런 모습들, 바람이 불 때 자연이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많이 넣었고 괴물의 아이에서는 물건 혹은 물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수많은 동물들이 나오는 장면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기술 굉장히 넓은 투기장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짐승들이 모여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에서도 짐승 하나하나를 다 움직일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시부야의 그 교차로가 있는 스크램블이 있는 그 부분에서도 매우 많은 인파가 있는 모습을 일부러 그려내었고 가능하면 가장 현실에 가깝도록 많은 인물들을 하나씩 다 그려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싶었고요. 컨셉과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영화를 만들 때 중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もうね、もう渋谷ってのはもう本当にすごいたくさん人がいるんですよ。もう嫌になるほど、人がいて、もう渋谷行ったことあるみんな渋谷行ったことある人。 시부야는 정말 진저리가 날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시부야 가보신 적이 있으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ね、もう嫌になるぐらい人いるよね。 정말 싫어질 정도로 사람이 많지 않나요? 画面作るのも嫌になるぐらい。 화면을 만드는데도 정말 질릴 정도였습니다. 자, 일단 간단한 마지막 질문 드리고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감독님 다음 작품도 3년 뒤에 볼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 작품은 어떤 영화가 될지 아주 간단한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また作ってるところですけども、なかなかもっと早く作れって話もあるんですけども、でもやっぱり最低3年ぐらいはかかっちゃうのかなと思うんだけど、でも今度はね、大体なんとなく自分で思うのはなんか時をかける少女がドラマ、サマーウォーズがアクション、狼子供がドラマ、化け物の子がアクション、じゃあ次はドラマ。 예, 지금도 새 작품을 기획 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뒤에 볼 수 있을지 혹은 어떤 분들은 좀 더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최저 3년은 걸릴 것 같고요. 왠지 다음 작품은 생각을 해볼 때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드라마였고 썸머워즈가 액션이었고 또 늑대아이가 드라마였고 이번 괴물의 아이가 액션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간단한 수혈이네요. 기대가 크고요. 네, 자 그러면 보면은 그 큐타가 맨날 데리고 다니던 그 치코 그 캐릭터가 제가 좀 인상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다른 괴물들은 치코를 인식을 못하는데 사람인 그 큐타와 그 여자 주인공만 인식을 하더라고요. 꼭 뭐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요. そうですね、チコってのはそもそも何者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も、観客によっていろんな解釈があるみたいですよ。3種類か4種類ぐらいの解釈があるみたいなんですけども、どれでも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きっと。 치코가 도대체 무엇인지 무슨 생명체인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관객들이 많은 해석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해석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3종류 혹은 4종류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객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시냐는 것은 관객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ちなみにチコって何者だと思いますか？ 치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僕はレンの母さんの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母さん어머니요. 어머니. 예. 렌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その解釈もあるかもね。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5번째 해석인 것 같은데.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이번에 여자분을 저기 계신 분. 네, 교대로 하겠습니다. 드라마 액션 치고. 네, 손 드신 분. 네, 감독님 전작들을 보면은
타임리프도 하고 가상 게임 세계도 다루시고 늑대아이 소재만 봤을 때는 되게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막상 그려진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따뜻한 세계를 그려내시잖아요. 그래서 영화 작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지 궁금하고, 제가 수험생인데 분명히 힘내라고 한번 한마디 수험생인데 뭐라고 맞아? 힘내라고 한마디만 해주셨어요. 내일 시험은 아니죠? 그 受験生ってことは、明日 그럼 내일 시험 치러 가시는 거예요? 本当にそんなことしてるすごい、これはかなりもう自信がある人ですよね。 굉장히 시험에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素晴らしいですね。 팬이라 왔어요. 너무 팬이라 왔어요. どうもそんな大変な時にありがとう。 이런 기회 힘든 시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そうか、それ質問はなんだっけああ、違う世界がね。すごくね、やっぱりこう2つの世界を描くっていうのをすごく意識してるんですよね。どういうことかっていうと、なんか現実のやっぱり合わせ鏡だと思うのね。やっぱりそのファンタジーの世界っていうのは決してこう夢の世界じゃなくて、実はやっぱ現実と地続きである。でなんかやっぱりこう人間っていうのが表の顔と裏の顔があって、それがセットで初めて魅力的であるように、なんていうのかな、こう現実世界ももう一個別の違う世界があって、初めてそれワンセットで一つじゃないか。例えば渋谷もね、現実の渋谷はなんか気取ったおしゃれな気取った野郎がいる街っていう思いがあるかもしれない。でもひょっとしたらもう一個別に重点街っていうもっとこう違う世界があったら、それワンセットで魅力的に見え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そういうふうに思ってるんですよ。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를 그려내는 것은 영화를 만들 때마다 제가 굉장히 의식을 하고 그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판타지의 세계라는 것은 따로 있는 꿈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과 마주보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도 어떤 또 다른 세계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이 겉모습이 있고 속의 내면이 있고, 비로소 그 두 가지가 하나의 세트가 돼서 매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현실도 또 다른 현실과 맞닿아 있는 세계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가 있어서 그게 하나의 세트처럼 돼서 매력적인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괴물의 아이에서도 시부야라는 동네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멋지게 꾸미고 화려한 세계인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시부야의 뒤에는 주텐가이라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설정을 하고 싶었고, 이 현실의 시부야와 주텐가이가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세계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다. 이번엔 이쪽으로 가서 가운데 계신 분 할게요. 네, 지금 돌아보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 시킬 수 있겠어요? 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많은 소설 중에 큐타가 선택하는 소설이 백경인데 왜 백경을 선택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요제리 아들이 인간 세계에서 변한 모습이 고래인데 왜 고래의 모습으로 그걸 표현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これはね、さっきも言ったように、この一度彦と九太っていうのはもう表裏一体の関係ですよね。で、それでそれは九太っていうのは一度彦と争ってるんじゃなくて、どっか自分自身と戦っているところが、これは映画の中でもこの白芸の解釈で楓が言ってるセリフですよね。で、なぜ白芸かっていうと、ちょっとある一面話すと、高校生がね背伸びをして、読む小説って何かなって思った時、僕2つ思いついたんです。1個はダンテの、新曲、もう1個は、メルビルの白芸で、白芸がこの作品に合うかなと思って、選びました。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치로 이코와 큐타는 표리일체의 어떤 마주보는 듯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큐타가 이치로 이코와 대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과 싸워 나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은 사실
이 영화 속에서 카에데가 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이허브 선장이 사실은 고래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것과도 상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백경을 골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고등학생이 좀 성장해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책을 항상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단테의 신곡을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멜빌의 백경이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둘 중에 이 작품에는 백경이 더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백경과 고래의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한정 쓰실 분. 네, 주시겠어요? 마이크 가운데 계신 분. 네, 손 드세요. 네. 한 2분 이후 2분만 제가 다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あ、そうだそうだ、ごめん、いやいや、ごめん、ちょっといい、その前に白芸読んだことある人どのぐらい？ 백경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お、結構いるね。 생각보다 참 많이 계시네요. 読むの大変なんだよね。 읽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実は俺高校では読めなくて、大学でやっと読みました。 저는 고등학교 때는 참 다 읽어내지 못하고 대학 들어가서 겨우 읽었습니다. 興味あったら読んでください。 다음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で、ごめんなさい。はい、どうぞ。 저 그 감독님이 이제 전작이랑 지금 작을 이제 결말 부분을 본다면 이제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결국에는 헤어지잖아요. 늑대아이에서도 헤어졌고 그리고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도 가장 소중한 두 상대가 헤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그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다른 의도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네. その3つともね分かれるんだけども、でもなんていうかな、こう気持ちが通じ合うみたいなことではみんな通じ合っ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のよね。サマーウォーズでもついでに言うとそうですね、栄と信仰の賢者は分かれてると思います。でそれはやっぱりこうやっぱりね、すごく大事な人と別れてもやっぱ絆でつながってるっていうことが残れば、それがすごく主人公にとって幸せだ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描いてるからですね。 그 말씀하신 세 작품에서 다 사실 그 마지막에 헤어진다고 느끼고 계시겠지만 감정적으로는 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썸머워즈에서도 사실 사카에와 겐지가 마지막에 헤어지는데요. 사실 소중한 사람과 겉으로는 이별을 해도 사실 마음속에 이어진 연은 맺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번 뒤쪽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뒤는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안 보이네. 저기 줄무늬 입으신 분? 네. 네. 남자분 맞으시죠? 아니면 취소입니다. 네,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작품들이 항상 힘든 상황 속이지만 이제 밝은 감정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썸머워즈는 이제 가족에 대한 믿음 같은 거, 늑대아이는 이제 모성애랑 가족애 같은 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주인공이 자기 자신에게 계속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하면서 성장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 앞으로 다음 작품들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밝은 희망을 보이는 이런 이미지들의 영화를 계속 만들어 나갈 생각이신가요? 僕はやっぱね、一ついつも思ってることがあって、僕映画全体っていうのはね、僕どんな表現でもいいと思うんです。例えば世の中に絶望してて、その絶望をそのままぶつける映画でも、人間をどれだけメタメタに批判するような映画でも、それはね、それは芸術だからいいと思うんです。でもね、僕はね、アニメーション映画、アニメ映画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その子供も多く見るっていう一点において、芸術である前に公共性っていうものがすごく大事だと思うんですね。だからなんていうのかな、こう映画表現よりも先にその公共性が優先する、つまりそのなんていうんだろう、こうやっぱりね、肯定的な
ものをね何とかして描いてあげたいと思うんだね。その現実的にはそんなにこう評価できるような現実じゃない、肯定できるような現実じゃなくても、それでも無理くりでも何でもこう肯定してあげないと、こう子供がねこれからこう頑張っていこうっていう気持ちになら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だから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をすごく意識して、作ってます。だから自分が世の中に対して否定的に思う気持ちを戦って作ってると言い換えたらいいかな、そんな感じがしてますよ。예,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영화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그 세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매우 절망적이고 어두운 부분 혹은 인간에 대한 엄청난 비판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애니메이션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이 많이 보는 영화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있어서 공공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표현하는 것보다 애니메이션은 공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긍정적인 면을 그려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까지 훌륭하거나 매우 긍정적인 현실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과적으로는 희망적인 부분, 밝은 부분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려줘야 우리의 아이들이 힘을 내서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의식적으로 일부러 그런 밝게 영화를 그려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현실 속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마음과 싸워가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말씀하시고 싶은 분 말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만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 앞에 계시니까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요. 아까 그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감독님의 아이분도 이제 43살이지만 이제 나이를 이제 점점 먹어서 그 이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될 텐데, 그걸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될 텐데, 과연 이제 감독님은 그 자신의 아이가 지금 이 뭐 괴물의 아이라든지 늑대의 아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그게 좀 가장 궁금합니다. そうだね、どういうふうに見るのかね。うちの子はこの夏3歳ですけど結構映画を見ました。インサイドアウト、羊のショーン、あとはこう原敬一っていう監督のサウスベリーっていうねアニメ映画があります。あともう一つジュラシック・ワールド、この4本を3歳にして見ましたね、この夏は。でだからね結構映画通ですよっていうか。 저의 작품을 저희 아들이 어떻게 봐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직 만 3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꽤 영화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저희 아들은 인사이드 아웃도 보았고 아기 양촌도 보았고 그리고 산스베리라는 작품과 주라기 월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이 4편을 볼 정도로 영화를 많이 보았는데 저의 작품은 어떻게 봐줄지 모르겠네요. でね、そんな映画通のうちの子供過去3歳が俺の映画を見てねどう思うんだろうね。奥さんがね1個見せてほしいデジモンっていう映画、一番最初の俺が監督した映画で20分しかないんだけど、見た人はいるかもしれないけど途中でね卵がパカッと割れる空に浮いた卵がパカッと割れるシーンがあるんだけど、それをねうちの子が見ておおって言ってました。 이 정도 영화통인 저의 아들이 저의 작품을 어떻게 봐줄지 정말 좀 걱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저희 아내가 아이에게 제가 아주 초기에 만들었던 20분짜리 디지몬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만들었던 20분짜리 디지몬을 보여주었는데 그 장면에서 알이 공중에 떠서 팍 깨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의 아이가 오라고 해주었어요. 映画面白かったかどうかは
言ってくれませんでしたね。 그러나 그 작품이 재미있었는지 어떤지는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뭐 애초에 40분 정도의 시간이 원래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훌쩍 1시간 가까이 벌써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재밌는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 인사 말씀 죄송합니다. 네, 한 분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태까지 질문 들으신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これをプレゼントするのに、今この観客席の中どなたかを選ぶんですね。 이 관객분들 중에 고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지금 질문하신 분들 중에. 네. 皆さんすごいいい質問をしてくれたし、質問をねまで行かなかった人でもすごい手を振ってくれたりとかね、あなたですよ。 다들 굉장히 좋은 질문도 해주셨고見てますよ、 질문은 못하셨지만 손을 흔들어 주신 분도 계셨고 한 분 한 분 잘 보고 있습니다. でもその中でもやっぱり明日受験の 그 중에서도 역시 내일 시험을 치러 가시는 菅野シェフに、応援の意味を込めて 응원의 말을 역시 감독님 휴머니스트네요. 자, 마지막 인사 말씀 전해주시고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すごいまだまだいっぱい話したいんですけども、時間が経つのは早いですね。だけどいろいろたくさん映画について考えながら作ってますんで、なるべく答えたいと思います。すごくいい質問で今日はすごい楽しく充実した時間でした。どうもありがとう。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고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많은 대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매우 충실하게 답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시고 영화 봐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독님은 2018년에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